벌써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이맘때면 거리나 상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릴 법도 한데요. 좀 썰렁하다 싶을 정도로 안 들리는 것 같죠? 소음 규제 영향도 있지만 저작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캐롤을 틀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 14곡을 틀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려받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연말 분위기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연히 들른 가게 혹은 때로 걷다가 잠시라도 캐롤에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 시한 오늘까지였습니다. 국회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서울타임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그리고 정산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좀 피곤하게 했는데요. 네. 네, 키즈 카페를 하루에 아이를 보느라 두 군데씩 가면서 하루에 두 군데를 갈 수가 있어요? 두 군데 가요? 예, 애가 계속 가고 싶어 해가지고요. 에너지가 많은? 예, 그렇구나. 지금 24개월 넘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는? 저는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아이고. 예, 뭐 주말마다 키즈 카페 가다가 못 갔어요 이번 주에. 네. 주말마다 갔는데 이번 주에 빠졌다. 다들 이렇게 삽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주말에는. 뭐 하셨어요? 저는 네. 애들이 제가 봐줄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밥도 해줘야 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고 사는 네, 거죠. 주말에도 바빠요. 비슷하네요. 네. 다 비슷해요. 사람 사는 거 다 네. 똑같죠. 네, 국회는 또 따로 놀더라고요. 근데 우리랑은 상관없이 다른 세계 사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굉장히 바빴어요. 국회가. 네. 조금 이거 시간대별로 이렇게 우리가 크로놀로지라고 하나요? 정리가 필요해요. 네. 정상근 기자님. 일단 뭐 금요일 원래 이제 본회의에 그 관련 법안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들하고 뭐 민생 법안이 뭐 예산 부수 법안을 상정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문희상 의장이 뭐 임시국회 회기 관련해서 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회기 결정안에도 낸다고 그랬죠. 걸어가지고 그게 좀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문희상 의장 측은 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이 오전에 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을 소집을 했는데 네. 오전에는 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어요. 불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재소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불참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문희상 의장이 오늘 뭐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 네, 이렇게 최종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내일 여는 건가요? 내일은 어떻게? 뭐 일단 문희상 의장 측 얘기는 이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서 빨리 협상을 마무리를 해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내일도 이제 쉽게 뭐 소집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미지수, 불투명합니다. 근데 오늘 국회 로텐더홀 되게 시끄러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용진 의원도 뭐 또 일성을 지르다가 또 싸움도 나고 뭐 그랬다던데 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오늘 10시 20분에 그 로텐도홀, 그러니까 한국당이 나를 바꿔가라라고 그 펼쳐놓은 현수막 좀 앞에서 기자회견 했는데요. 그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우선 처리 이걸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한국당 관계자들, 한국당 지지자들이 와서 그만해라. 누구 약 올리냐. 농성 중인 이곳에서 뭐 하는 짓이냐. 정론관에 가서 해라. 그리고 제가 뭐 방송 중에 옮기기 힘든 뭐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격하게 반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아니 여기 한국당이 전세 낸 곳이냐. 국회의원으로서 어디서든 기자회견할 수 있는 거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수 있는 거다. 왜 한국당은 여기서 이렇게 농성하고 있고 나는 왜 기자회견 못하게 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들어왔던 건 뭐냐면 어떤 한국당 그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이거 찍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누군데 기자한테 이거 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가 취재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남성이 뒤로 그냥 사라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약하네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 다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한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 중에 박용진 의원한테 유치원 3법 관련해서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유한국당 측. 네, 한 원외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그 당협위원장 찾아갔어요. 토론합시다 여기서. 뭐 그 과정에서 주호영 의원, 이미자 의원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뭐 가라고 뭐 이러면서 막아서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실랑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네, 뭐 쇼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이게 쇼예요. 뭐 항의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격한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다 찍기는 찍었군요. 그래도 기자분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기자회견 현장이었기 때문에 다 공개된 자리였어요. 다 뭐 생중계도 되고 그렇군요. 다 취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다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가 갖고서는 표결에 붙여지느냐를 차치하고 일단은 4+1 협의체 4+1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4+1 혹은 4+1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헷갈리네요. 하다 보면은 네. 4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4 더하기 아무도 1.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는 꼭 들어가요. 네, 더하기 하니까 좀 이상해진 느낌도 들고 4+1 또 4+1이라고 그랬어요. 4+1 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지금 뭐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계속 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보니까는 뭐 석패율 제도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고 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예전안으로 그러면 원래안 225 그리고 75 네. 이걸로 올리겠다? 뭐 이런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 이후에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격한 감정 가운데 나왔던 그런 얘기 같고요. 오늘 아침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 협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래는 기자들한테 어디서 뭐 회동을 한다 이런 게 좀 알려지거든요. 네. 그런 게 알려지는 거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모처에서는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뭔가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약간 험한 말도 오갔잖아요. 무슨 뭐 중소기업 이렇게 하는 네. 대기업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무슨 알박기? 뭐 이런 그래. 얘기도 나왔고 지금 그러니까 아마 225하고 75로 올라간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은 이탈표가 나올 거고 그러면 결국에 통과 못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이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원안 그대로 표결을 올리면은 한번 의원들을 설득해서 참여를 하겠다 표결에.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김재원 그 정책위 의장이 하나를 더 붙였는데 대신 이거는 이제 그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누가 어떤 찬반을 나타냈는지 그거를 나타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그걸 모르게. 투표를 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왠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위해서 무기명을 하자 그런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원안 두고는 뭐 민주평화당이나 뭐 바른미래당에서도 좀 뒷말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박정 기자님. 그 무기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 선거법 개정이 안 된다는 계산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원안 그대로는 하지 않고 협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협상을 통해서 뭔가 안을 만들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석패율 제도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오늘도 뭐 주고받는 그런 설전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중진들 재보선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지적을 하니까 심상정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3선 이상 중진은 나밖에 없다 정의당에서. 그리고 중진 문제가 걸린다면 선거법에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쓰면 된다, 명문화하면 된다, 뭐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이 감정 싸움이 좀 가라앉으면 4+1 협의체에서 단일화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요. 이게 또 석패율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한테 비례대표로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이제 두 개 다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국 단위로 할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할 건지 이게 또 입장이 갈리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권역별로 해야 된다. 원래 취지대로. 하지만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그런 뭐 중진이나 뭐 이름 있는 의원들이 혜택을 볼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렇군요. 지금 뭐 한국당에서는 또 뭐 임시국회 회기 30일 하면은 필리버스터 회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30일 정도면 길게 되니까 그 다음 또 임시국회 열리기까지는 좀 힘드니까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뭐 자유한국당은 뭐 의원들 인원수가 많으니까 뭐 길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회기를 만약에 30일로 잡고 그 회기를 넘겨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다음 선거에 좀 이렇게 뭐 선거구를 그 선거 제도를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게 또 선거구 획정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좀 빠듯한 시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3일에서 5일 정도로 짧게 끊어서 다 통과를 시키겠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회기가 바뀌면 두 번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럴 계획이었는데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30일 동안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살라미 전술. 그러니까요. 아시죠? 뭐 계산들이 많네요. 이래저래 그냥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뭐 특히 한국당에서 일각에서는 비례 한국당 만들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비례 한국당?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한국당 말고 비례 한국당이랑 뭐 가상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좀 몰아달라.
왜냐하면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는 정당은 비례표를 많이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당 득표를 한국당이나 민주당 말고 다른 정당에 좀 몰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 뭐 그렇게까지. 그런 안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기독자유당 같은 경우가 지난 총선 때 2.64%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계, 그러니까 기독민주당도 있었는데요. 0.54% 얻었습니다. 두 당이 3% 좀 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자유당, 기독교계 정당 의원이 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걸 3%에서 5% 올려야 된다. 비례대표 배출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을 정의당이,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이 반대할 텐데 5%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뭐 그렇죠. 네. 뭐 여기 뭐 기독민주당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우려가 되는 지점들도 있기는 한데 뭐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3% 기준을 그것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잘 얘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은 3%로 그냥 현상 유지한다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파트 끝내기 전에 요 얘기하고 가려고 꽃감. 이게 뭔가요? 꽃감. 김종민 의원하고 김재원 의원하고 왜 갑자기 꽃감 갖고. 그러니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논산에서 열린 양촌 곶감 축제 개막식에서 상주 곶감이 유명해서 중국까지 수출된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상주가 아닌 양촌에서 가져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다른 레이블링을 했다, 상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발언이 보도되자 상주시 의회, 뭐 지역 곶감 생산 농가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이 상주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김재원 의원이죠. 김재원 의원도 그래서 좀 발끈했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상주 곶감 농가의 자존심을 꺾는 막말에 책임지고 즉각 석고대죄하라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을 왜 내냐. 내년 국회의원 선거 앞둔 김종민 의원이 자신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한 표를 더 받기 위해서 이런 막말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은 뭐 물론 이제 뭐 지역 주민들한테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뭐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김재원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곶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부분이 있었어요. 호랑이도 무서워하던 건데 곶감은. 그러니까 곶감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정치학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있는 아주 짧은 1950년대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인의 최고의 목표, 이거는 뭐 공익을 위해서라기보다 뭐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재선을 위해서다. 그게 이제 그들의 가장 큰 목표다라는. 글쎄요, 그때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할까 그랬었는데 예전만 해도 우리가 정치인들은 어떤 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어떤 환상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역시 뭐 지역구 주민들 이 얘기니까 뭐 곶감. 네. 아, 그럼요. 민감하죠. 네. 그럼요. 민감한 거예요. 얼마나 민감한 거예요. 예산안 전국에서도 드러났잖아요. 그럼요.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타임스 돌아왔습니다. 검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 패스트트랙 수사 언제 끝나냐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제 사건? 이게 3개월 동안 이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면은 뭐 그 좀 미제 사건으로 분류.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그들 안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 이미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다가 검찰로 이첩이 되고서도 이미 3개월이 좀 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도 조사 뭐 하여튼 결론이 나지 않았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뭐 나경원 원내대표, 뭐 황교안 대표는 뭐 대상자가 아니니까 뭐 제외하더라도 뭐 이렇게 소환이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럼 대체 이 검찰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사건을. 근데 그 뭐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닌데 뭐 계속해서 증거만 수집한다고 이 국회 방송만 2번 압수수색을 더 하고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박정희 기자님 취재 좀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검찰 입장을 좀 들어보면 너무 수사할 게 많다. 대상 의원이 110명이나 되니까 하나씩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우선 최대한 주말도 반납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을 텐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게 뭐냐면 좀 기다리고 있는 거다 검찰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 말 들어보면 김재원 의원의 발언을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책의장 될 때 정견 네. 발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국회법 처벌조항을 고쳐가지고 패스트트랙 처벌 안 받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견 발표를 했어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렇게 한국당 의원들에게 어떤 희망을 좀 던져주면서 그리고 검찰한테도 메시지 준 거다. 국회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떤 가능성도 있으니까 검찰 수사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 준 거다. 이렇게 보는 민주당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른 거는 조사 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이틀에 걸쳐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또 네. 나와서 뭐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검찰 증거 많이 갖고 있다. 김기현 전 시장이 네. 변호사가 나와서 뭐 검찰이 참 네. 자료를 많이 갖고 있더라. 뭐 네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하기도 했고 이제 김기현 시장도 뭐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뭐 이거는 청와대랑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거다 이렇게 네. 뭐 기존의 주장을 또 반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고래고기 사건 다시 또 경찰이 재수사 나선다. 이건 뭐 아무래도 검찰하고 지금 뭐 네. 갈등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도 그럼 한다. 뭐 이런 차원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경찰 관계자 말 들어보면 네. 당시 담당 검사, 뭐 네네. 특히 이제 외국에 갔다가 온 담당 검사를 비롯해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 확보가 있다. 자료만 모아진다면 바로 소환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 과연 어떻게 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그 조정 문제, 갈등 문제가 계속해서 증폭이 되는 기폭제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조국 전 장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어요. 유재수 열심히 네. 수사를 하고 있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돼서는 처음 이 검찰에 불려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예, 이 건에 있어서는 처음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오전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난 2017년에 유재수 당시 금융局장에 대해서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를 좀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은 부시장 시절에도 뇌물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뭐 공소장에도 네. 뭐 집 산다고 뭐 돈 빌려놓고 뭐 집값 안 올랐다고 뭐 돈을 안 준다거나. 그러면 지금 집값이 그러면 2배로 오르면 2배로 줘야 되나요? 어쨌든 이 공소장이라는 게 뭐 검찰의 뭐 주장이긴 네. 합니다만, 네, 너무하네. 네, 이 적시된 혐의들이, 그러니까요. 네, 뭔가 좀 그렇죠. 네. 네, 이런 걸 우리가 좀 이렇게 방송 용어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찌질하다 그러죠 이런 거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 3명의 네.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요. 네. 특히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그 야당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거는 박형철 전 비서관 얘기입니다. 감찰을 계속 하자고 했는데 조국 당시 수석 지시로 감찰 중단했다고 했고요. 또 이것도 관심이 가죠. 조국 당시 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네, 맞아요. 말한 다음에 감찰 중단 지시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회자가 되면서 한국당에서도 TF를 꾸려가지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죠. 계속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 3인회의, 조국, 백원우, 박형철 3인회의 당시엔 이미 감찰이 종료됐고 유재수 거부로 더 이상 감찰 못했다라는 얘기를 또 나오고 있고 뭐 저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조국 수석이 지시한 게 맞아요. 맞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조금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국 전 장관은 백원우, 박형철 이 두 사람과 3인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네. 그 전에 결정된 게 없고 여기서 결정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검찰 수사 받으니까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라고 할까요? 자신의 입장을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냥 진술 거부권 행사하거나 모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묵비권을 행사를 한다면 본인한테 좀 안 좋게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엔 좀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뭐 유재수 전 부시장 그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 갖고 청와대가 네. 검찰하고 이렇게 공방전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네네. 거는 또 청와대 측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조국 전 장관이나 뭐 백원우 전 뭐 비서관이라든지 하여튼 이 사람들이 뭐 말이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감찰이 중단된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감찰이 왜 중단이 된 것인가 뭐 이거 관련해서는 백원우 실장이 KBS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도 그렇고 이 감찰이라고 하는 게 이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 이렇게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뭐 강제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조사를 끝에 본인이 협조하지 않아서 당시 이제 유재수
이제 전 그 금융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금융위원회에 이제 그 처분을 맡긴 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해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에서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기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도 이 확인이 됐거나 확인이 가능하다 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좀 애매하다는 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건지, 뭐 확인이 가능했다는 건지, 뭐 이 부분도 좀 불명확하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뭐 일방적인 당사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다라고 네. 했더니 또 청와대 측에서는 우리가 검찰한테 그런 게 아니고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네네. 오늘 윤도한 소설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또 반박을 네. 했죠. 아, 참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아직은 확 드러나질 않아 갖고 이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짚기는 힘든데, 하여튼 지금 뭐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검찰이 이거는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곧 드러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베 총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뭐 열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먼저 또 발표를 해봤어요. 네, 한일 정상회담 열린다라고 네.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13일에 내외정세 조사회 강연에 가서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출석을 하고, 그 기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문 대통령과 한일 순회회담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그냥 혼자 무슨 네. 말을 해버린 거예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청두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각각 시주석과도 별도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데, 사실 조율 중이고요. 정상회담이라는 게 양국 합의에 의해서 다 되면 동시에 발표하는 게 관례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일본이 먼저 이렇게 정상회담 사실을 공개해버린 건데, 청와대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럼 뭐 이 일시에 아마 개최되는 네. 것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한다고 먼저 공개를 했을까? 뭔가 급한 게 있으니까. 네, 급한 게 있죠. 일본의 정치 상황 때문인데 네. 지금 정부가 주최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를 아베 총리가 사유화했다는 벚꽃 스캔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영향력이 있나요? 네, 계속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관심을 좀 한일 관계로 돌려보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떨어졌나요? 교도통신이 14일에서 15일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11월 조사 때보다 6%포인트 하락해서 42.7%였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포인트 상승한 43%, 그러니까 42.7 대 43%였는데 사실 그 간극은 크지 않잖아요. 네. 근데 교도통신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앞선 게 1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고, 응답자의 83.5%는 아베 총리가 이 벚꽃 스캔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달 전과 비교하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11.4%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포인트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셈이고요. 그리고 2021년에 네. 지금 아베 총리 임기가 끝나거든요. 3연임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베 총리가 이 규칙을 또 고쳐서 4연임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솔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또 물어봤는데, 찬성한다는 답은 28.7%, 반대한다는 답은 61.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아베도 사실 마땅치가 않으니까 네. 일본 내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민당 내에서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뚜렷하게 누가 나오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계속 밀어붙여 볼까 했는데 지금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소수민족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리나라에도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EPL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또 보복을 가했다. 이번에 누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일단 중국 관영 CCTV가 15일에 생중계하기로 예정이 됐던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를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경기를 녹화 중계로 대신했는데, 왜냐하면 아스널에서 뛰고 있는 메주트 웨질 선수가 트위터에서 중국의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 탄압에 항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 웨질 선수 는 터키계 무슬림입니다. 네. 이틀 만에 지금 내려진 조치인데, 아스널의 경기가 지금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차단이 됐습니다.
이 웨질 선수가 굉장히 스타 선수잖아요. 그렇죠. 스타 선수죠. SNS 계정이 어마어마한 그런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인데 13일에 중국이 위구르 소수민족을 부당하게 박해하는데도 동료 무슬림들이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쿠란이 불태워지고 모스크는 폐쇄되고 있고 무슬림 학교도 금지당했다. 종교학자들이 하나씩 살해되고 있다라고 터키어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위구르족들이 신장 지역을 동투르키스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 지역을 또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좀 센데요, 이번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웨질 선수가 신장에 대해 거짓된 언급을 해서 중국 팬들과 축구 당국이 실망했다. 뭐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스널 구단 측에서는 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실상 경기 측면 자기네들한테도 뭐 이득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내놨나요? 일단 거리를 두고 있어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직접 성명을 올렸습니다. 웨질의 글은 개인적인 것이다. 아스널은 항상 비정치적인 조직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큰 손이 중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3년치 중계권 계약이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200억 원 규모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TV 중계권 구매자입니다. 그래서 아스널 클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스널 테마의 레스토랑 체인도 계획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이게 다 철회될 위기에 놓여서 지금 아스널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NBA도 있었잖아요. 네, 휴스턴 로켓츠. 네, 휴스턴 로켓츠 사건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뭐 너무 많은데 사실은 뭐 엔터테인먼트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중국 측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중국에서 금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플레이를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아니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못했었구나를 했던 게 예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중국에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사회주의 시스템도 결국에는 바뀔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런 분석이 많았죠. 네, 근데 완전히 반대가 돼갖고 자본이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치적인 이념, 체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굴복을 하는 결국에 돈에 굴복을 하는구나. 경제력에 굴복을 하게 되죠. 생각했던 완전히 반대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금 아스널이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가 지금 그 사태가 10월이었거든요. 2달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중국에서 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네.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아스널은 거리를 확실히 두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은 조금 끔찍해요. 미국의 CCTV를 집에 설치했는데 갑자기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뭐 아기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 반려동물 뭐 보기 위해서도 그런 거 많이 그렇고 하시죠, CCTV 집에? 많이 달잖아요. 근데 미국 캔사스 주에 있는 한 가정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서 갑자기 남성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집에 이제 부모와 아이 둘이 있었는데 그 움직임을 해커가 지켜보고 있다가 아기가 너무 귀엽네. 사진을 좀 찍어야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일어나니까 앉으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진 찍기 앉으라고? 네.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서 그 카메라를 치우려고 손에 드니까 해커가 안 돼, 내려놔. 뭐 이런 반응을 또 보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싹하죠. 그리고 위스콘신주에 사는 또 다른 피해자의 경험은 $6,000를 들여서 스마트홈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보안 카메라에서 남자의 웃는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멋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이어지니까 스마트 센서 또 3월 인터넷을 활용해서 왜 현관문 열고 전등 켜고 뭐 에어컨 켜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지금 광고하잖아요. 물론 그게 편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면에는 동시에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서만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홈 기기가 4,500만 대가 넘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4가구에 1가구꼴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이 된대요. 근데 막상 내가 해킹 피해를 당해도 다 하고 있는 건가? 이걸 확인하기가 모르죠.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잘못돼갖고 목소리가 흘러들어가서 들킨 경우고. 그러니까요. 지켜보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옛날에 근데 AI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좀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뭐라 그랬죠? 그 데이터 추적한다고. 그렇습니다. 인공 스피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거 녹음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로 남기고 네네네. 기록을. 그래서 자기들은 이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 인공 스피커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기능 향상을 위해 했다고는 하지만 굉장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비밀스러운 얘기를 엿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접속하는 아이디를 2개 이상 꼭 쓰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주의를 꼭 기울여야 된다.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어렵죠. 예. 바꿨는데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려갖고. 네. 전준 캐스터 집에 있으세요? 그 알렉사, 시리 이런 거. 저는 인공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불거진 다음부터 걔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못 하겠고 필요한 대화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있는데 안 써요. 네.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갖고 잘 못 알아들어서 좀 짜증이 나갖고 그냥 안 쓰거든요. 저는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걔가 제 말에는 좀 반응을 잘하는 편인데. 발음이 나쁜가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라든지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또 편리하게 산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갖고 약간은 좀 오싹해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근데 뭔가 해결을 해도 해커는 항상 그걸 또 뚫잖아요. 뛰어넘어요. 또. 그렇고 그걸 대처하기까지 방법은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싹하긴 하네요. 맞아요. 네, 마지막 좀 오싹한 뉴스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네, 트래비스의 My Eyes 들으시면서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